소피야, 정말 한국으로 가려고? 거기는 중국처럼 후진국이잖아. 친구 리즈의 말에 소피아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21살의 소피아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금발의 미모를 가진 학생이었죠. 상류층 출신으로 런던과 뉴욕을 오가며 자란 그녀에게 아시아는 그저 멀고 낯선 대륙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가기 싫어. 하지만 부모님이 글로벌 경험이 필요하다며 억지로 보내시는 거야. 소피아는 한국어 교재를 던지듯 책상에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학 교수들도 한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제정치학 수업에서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라고 배웠고,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발전은 표면적일 뿐이라고 얘기했죠. 여자들은 온갖 성형을 하고 남자들은 군대에서 세뇌당하는 나라라며, 게다가 여자들은 억압받는다고 들었어. 소피아는 머리를 질끈 묶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주변 친구들은 모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아시아 남자들이라니. 나는 절대 아시아 남자랑은 사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억지로 짐을 싸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반년이 지옥 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녀오면 부모님이 뉴욕 인턴십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자. 소피아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형벌을 받으러 가는 죄수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상했던 낡고 지저분한 공항 대신 초현대적인 시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과 천장, 깔끔하게 정리된 탑승구, 로봇이 안내하는 모습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이게 한국이라고? 내가 알던 그런 후진국이 아닌데. 소피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영어로 질문하자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고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영국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May I help you? 뒤에서 들려온 한국어 섞인 영어에 소피아는 돌아봤어요. 마법처럼 나타난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소피아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직원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앱으로 택시 부르면 더 편해요. 영어 지원도 돼요.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들, 번쩍이는 네온사인 깨끗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줄지어 달리는 고급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벤츠, 아우디, 테슬라까지. 런던의 부유한 지역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긴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야. 소피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룸메이트를 만날 생각에 긴장이 됐어요.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모습의 한국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안녕. 소피아지? 나는 민지야. 반가워. 민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억양까지 있었어요. 너 영어를 정말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국에서 1년 교환학생으로 있었어. 사실 토플 점수는 너보다 조금 높아. 115점이야. 소피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토플 점수는 110점이었거든요. 소피아의 서울 생활 첫 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지가 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10분 만에 배달이 왔어요. 영국에서는 1시간은 기본인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빨리?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야. 기다리는 건 참을 수 없거든. 그래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 마트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지갑 없이 휴대폰만 들고 나갔습니다. 소피아가 의아해하자 민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마쳤죠. 한국에서는 현금이나 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다 해결해. 훨씬 편리하지. 소피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런던에서도 이제 막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 수업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하버드, MIT 논문을 인용하자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영어 원문을 읽고 토론했어요. 소피아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평범한 유학생에 불과했습니다. 너희들 다 영어를 이렇게 잘해? 옆자리 남학생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니까.
나는 중학교 때 미국에서 1년 살았고, 소피아는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후진국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민지의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피아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여학생들은 자신보다 더 활발하게 토론했고, 남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지적이었어요. 그들이 전공하는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과학. 영국에서 인기 있는 전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너희들은 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어? 민지의 질문에 소피아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한국 생활 한 달째, 소피아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채 달아났어요. 소피아가 도둑이야. 라고 외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남성이 순식간에 도둑을 쫓아가 제압했습니다. 그는 군인처럼 단호하고 빠른 동작으로 도둑의 팔을 잡아 고정시켰어요. 주변 사람들도 즉시 도와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놀랍게도 3분 만에 도착했고 주변 CCTV 영상을 즉시 확인해 범인을 체포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소피아를 도와준 남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남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은 편이에요. 범죄율이 매우 낮아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며칠 후 소피아는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밤늦게 클럽에서 나와 길을 잃었는데 휴대폰 배터리마저 방전됐어요. 당황한 소피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니? 길을 잃었니?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기숙사를 못 찾겠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요. 할머니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근처 편의점으로 소피아를 데려갔습니다. 점원에게 뭔가를 설명한 뒤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차를 소피아에게 건넸어요. 점원은 영어로 상황을 물은 뒤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택시비도 내주신대요. 학생이니까 안전하게 가라고 하셨어요. 소피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함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영국에서는 길을 잃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말이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소피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행사에서 소피아는 한 남학생과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공대생으로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소피아는 처음에 그저 과제를 함께하는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민재 씨, 우리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까요? 민재는 이미 계획을 세워왔더군요. 체계적인 일정과 명확한 역할 분담까지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습니다. 전 자료 조사와 분석을 담당할게요. 소피아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니까 발표를 맡아주면 좋겠어요. 그의 태도는 소피아가 상상했던 아시아 남성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국에서 만난 남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남자들은 보통 이런 프로젝트 많이 안 도와주는데. 소피아의 말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성공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배웠거든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소피아는 민재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인턴을 했고 군 복무 중에는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해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나이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그래요. 대학생들이 학업과 인턴, 봉사활동, 동아리, 어학 공부까지 다 병행하니까요. 하루는 캠퍼스에서 돌아오는 길, 소피아가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순간 민재가 재빠르게 소피아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소피아는 민재의 가슴에 안겨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해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피아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소피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아시아 남성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소피아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소피아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외국에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괜찮아,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보통 5시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접수 후 1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 장염 증상이네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검사, 진단,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비였어요. 이게 전부예요? 5만 원? 민지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가 많이 비싸지 않아. 외국인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피아는 미국에서 단순 진료만 받아도 수백 달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병실에서 만난 간호사들은 소피아를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었고 룸메이트 민지는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민재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왔어요. 여기 수업 노트도 가져왔어요. 빨리 나으세요. 소피아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돌봄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아플 때 대부분 혼자 견뎌야 했는데 말이죠. 회복 후 소피아는 민지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깨끗한 강가, 달리기 하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런던의 템스강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게 진짜 강국이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 소피아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절반을 넘어가면서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하고 편견의 참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민지야,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도와줄래? 민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소피아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배웠죠. 민재와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어 상금까지 받았어요. 교수님은 소피아와 민재의 협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시각을 균형 있게 담아낸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재가 소피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이 전통 한옥에서 하루 묵으려고 해요. 소피아도 함께 가볼래요?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주말에 민재의 가족과 함께 경기도의 한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민재의 부모님은 소피아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소피아 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소피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소피아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고 다도 체험도 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 씨는 군대에서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민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군대에서 배운 책임감과 인내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 복무를 통해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남자들은 이런 경험이 없지. 그래서 더 책임감이 부족한 건가?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소피아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가족의 따뜻함,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 소피아는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6달 전과 똑같은 장소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거야? 한 학기 더 남아있을 수 없어? 민지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정말 더 있고 싶어. 이제 한국이 좋아졌는데. 소피아는 출국장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포옹했습니다. 민재도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그는 소피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자개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마워요, 민재 씨.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소피아의 얼굴에 붉은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절대 아시아 남자와 사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꼭이요.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달 전 그녀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력,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높은 교육열, 안전한 사회.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은 진정한 강국이었죠. 런던에 도착한 소피아는 부모님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돌아가 한국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REALKOREA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소피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안전하게 도착했나요? 다음에 런던에 가게 되면 꼭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민재. 소피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